2분만 나오시면 채널 고정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가 봐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역시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077-6358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018년 올 한 해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 다사다난, 우여곡절, 다양한 수식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한 해 되셨나요? 네, 올해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부동산 관계자들도 역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그런 부분도 많고, 너무나 힘겨웠던 한 해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해서 9.13 대책, 수요 억제 정책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억제 정책, 투기를 그만큼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고, 또 공급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대책들이 나왔나, 그리고 이런 대책들 중 대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 그리고 어떤 임대사업자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손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정말 융단 폭격을 했던 그런 정책인데, 이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이 부분은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리고 2년 내에 사업 승인 신청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 그리고 2년 동안 집을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현금 청산이 아니라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워졌죠. 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2년 내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착공이 안 이루어지고 2년 동안 소유를 했을 때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2년이 아니라 이제는 3년입니다. 3년으로 그만큼 길어졌다는 얘기죠.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부분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기존에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시기에 어떤 그 재개발에 대한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거기다가 또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죠. 안전진단이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이 환수제가 또 부활이 됐습니다. 많게는 8억까지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올해 3, 4월부터 어떤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고 매매가 그만큼 안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을 하겠다. 2022년까지 5%씩 인상을 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5%씩 인상하면 현재는 80%입니다. 그럼 내년은 85%, 그리고 20년에는 90%, 21년에는 95%, 22년까지 100%까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세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현행에는 어떤 세부담 상한이 150%였는데 이제는 2주택자, 3주택자 나눠져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세부담 상한을 올리고, 그리고 이 조정 구역 내에 있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세부담 상한을 늘렸기 때문에 어떤 세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주택자는 10%를 더 기본세에서 플러스를 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를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부담이 더욱더 증가가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현재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지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를 해서 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임대사업이 이제 비과세 2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 큽니다. 이제 그 내년부터 보면 2월 달에는 어떤 그 상호 금융회사
까지 이제 이 전산이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보험업계까지 금융이 이제 다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5월에는 여신금융 전문회사까지 전부 다 이제 저축은행까지 전부 다 해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행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자기가 얼마 대출받았는지, 그리고 원리금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그만큼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3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가 60제곱미터 3억 이하였는데 이제는 40제곱미터 2억 이하로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대부분 내년 1월에 이제 시행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어떤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래도 서울 지역의 어떤 재건축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위주로 계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재건축 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이슈 그리고 어떤 그 연한을 더 가중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내려왔죠. 하지만 7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를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올라갔고, 그리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많은 투자 수요, 수기 수요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늘어났고, 그리고 매매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갑자기 금액이 폭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9.13 대책, 가장 강력한,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대책인 9.13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13 대책이 내년 상반기 대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금액이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대로 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인데 그 말 한마디 이 정도로 9.13 대책,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승세를 봤을 때 8.67%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충청,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전부 다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세종 이렇게 인기 지역들은 금액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18.11% 가장 많이 올랐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판교, 분당, 그다음에 광명 이렇게 새 아파트가 많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쪽 위주로 해서 강세를 이루면서 6.68% 상승을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구의 봉선동 그리고 서구의 시평동 그만큼 학군이 좋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7.02% 상승을 했죠. 자, 대전 같은 경우도 유성구 그다음에 서구 주택의 어떤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49%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충청권,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 이후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남이나 이런 데는 조선업이나 중공업이 그만큼 침체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침체가 되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주도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가격이 또 내려갔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공급정책이 이제 9.21 공급정책이 나왔는데, 30만 원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 신원 희망타운을 조기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2022년까지 조성이 되는데, 지금부터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성약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동 해가지고 15만 5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신도시 개념에 있는 곳이 4곳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해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부분이 이 2018년도에 주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었습니다. 예,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지역으로 먼저 미래가치 우수한 곳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정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인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쳐 볼까요?
네, 송파구의 잠실동입니다. 잠실동은 그만큼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 그리고 아파트들이 지금 현대화된 아파트들이 대거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대장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잠실동에 위치가 돼 있다는 부분인데 9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인데 종합운동장역에서 바로 한정거장, 종합운동장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쪽 지역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포진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거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잠실권 그다음에 이쪽 송파권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가격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좀 앞으로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죠.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삼전역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20층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가 됐죠. 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서 8만 가구를 늘린다는 부분이 오늘 오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층 허용 구역이 됐다는 부분, 땅이 틀려졌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이 되고 사업 진행이 되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낮은 아파트에서 높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구들은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31,369세대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죠. 굉장히 큰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국제1호 복합지구 있고 제1 롯데월드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합하게 되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입이 됐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매머드급 사업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사업지이면서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역에서 나와서 4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물건을 보실 수 있고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7층 건물 내에 6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남동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다라는 부분. 지금 이 물건 자체는 오늘 첫 방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오시게 되면 좋은 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수한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인데 이 냉장고 자리가 그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부분 투룸은 단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양문형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널찍한 그런 평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싱크대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붙박이장이 안방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열었을 때 모습이고 닫았을 때 모습이고요. 자,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송파의 강남 3구의 송파 잠실동에 4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말 좋은 가격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층 주차장 면적이 바뀝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내년 이제 상반기에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 지어서 20개 호실을 지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17개 호실밖에 못 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주차장 면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시장의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1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서둘러서 좋은 층 선점해 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정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 압력에 있는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7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5층 건물 내 4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9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900만 원 예상되는 것이네요. 내년 봄철 이사철에 맞춰서 준공되는 물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어떤 동네일까요? 네, 용산구입니다. 제2의 강남. 아니, 그 제2의 강남보다도 강남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왜? 서울시의 정중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민족공원 자체가 73만 평입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의 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이 다세대 시장이나 또는 어떤 업무시설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족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다세대 시장은 정말 서울시에서도 열악하다라고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민족공원, 그리고 철도가 지하가 되고 그러면 이쪽 다세대 시장을 새롭게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산 쪽으로 계속 투자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격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라는 부분이죠. 건물 위치는 효창공원역에서 7분 거리입니다. 숙명여대 담벼락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숙명여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거기다가 직장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숙대 입구역 4호선까지 8분 거리에 있고 바로 건너편에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효창공원이 바로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 좋고 거기다가 학군이 숙명여대, 설린중, 설린고, 신광여고, 금양초까지 이렇게 초, 중, 고, 대까지 있는 학군 우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남산과 민족공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린웨이가 되면서 남산에서 바로 민족공원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부분.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60%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번에도 60% 이상이 원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청파 1구역이 재개발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부분. 바로 인근 거리에 있다는 부분이죠. 이쪽 지역이 많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임박이 돼 있다는 부분, 용산구 자체가 349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이 넘습니다. 신도시급이란 얘기죠. 하지만 도심권에서 100만 평입니다. 택지 다른 지역의 100만 평이 아니라 이미 서울의 한 중앙에서 성장이 되고 있는 지역에 10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거기다 교통까지도 개발이 되죠. 강남에서 용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몇 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연결이 되는 지하철, 네, 바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마이스 산업, 용산의 마이스 산업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업무시설과 녹지 공간이 더욱더 확충이 된다는 부분, 거기에 민족공원이 또 2027년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용산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한양동선, 영등포, 여의도, 강남 3대 핵심 도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1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 여기도 로얄층이네요.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대, 인덕션,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까지, 그리고 키 큰 장까지 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로티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가 돼 있는데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시설이 더욱더 잘 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에 2억 8,900만 원. 평수 자체도 지금 이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넓은 면적이면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9.5평 실평수입니다. 12평이 투룸에 규격화가 돼 있다면 9.5평 1.5룸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2명이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월세도 더욱더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증금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8,900만 원. 어떤 분들은 좀 금액이 높지 않느냐, 실투자 금액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용산 자체는 건물들이 좀 많이 열악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